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보자입니다. 예, 내가 이제 테슬라를 타는 이유는 오토파일럿이 좋아서 타는데, 오토파일럿에 이런 이제 애들 장난감 차도 좋지 않은데 저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실험은 이제 내가 해야 될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해야지. 테슬라 쪽에서 표현한 팬텀 브레이크라는 건데, 근데 궁금한 게 제 이름을 왜 팬텀 브레이크라고?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고스트나 데빌이나 이게 만든 것 같은데 무슨 팬텀이야? 반응이 굉장히 느려진 것 같아요. 어우 씨. 방금 봤어요? 차 없었는데 지금 개 진짜. 방금 차 없었다고. 아씨. 내가 이제 테슬라를 타는 이유는 오토파일럿이 좋아서 타는데, 오토파일럿에 이런 이제 결함이 있으니까 결함이 쓸 수가 없는 있으니까. 거죠. 오히려 위험성이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도 무서운 게 뭐냐면 100km 가다 50km로 다운을 시키면 뒤에서 이제 고속버스나 이런 차들이 뒤에서 칠까봐, 그럼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 저도 시속 110km에서 그냥 50km로 다운을 시키는 도로를 제가 출퇴근 거리에 계속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게 보면 이제 옆 차선에 달리는 차량들이 이제 센터로 달리는 것보다 약간 그 차선 분리선에서 우측으로 좀 오리엔트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왼쪽에 택시가 쏠려 있죠. 아까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쏠려 있었거든요. 근데 국산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긴급 제동 장치 같은 경우가 우리가 쭉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다가 좌측이나 전방에 있는 차가 있는데 우측에 지금 저 상황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우측으로 쏠린 차량에 대해서 센서의 민감도를 높여놓으면서 장애물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긴급 제동 장치를 본인이 자동적으로 쓰는 거네요. 그러니까 센서의 그 측정 범위를 넓혀놓은 거니까 약간 좌측 전방에 있는 차량들이 접근해서 근접할 경우에 오토파일럿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하도 팬텀 브레이크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거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지.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오토파일럿을 했더니 밑에 규정 속도가 100km를 나타내다가 60으로 잠깐 나타냈다가 다시 100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말했다시피 GPS에서 올라오는 거 가지고 최고 속도를 바꿔라. 저기 아니면은 지금 뭔가 트래픽 시그널을 인식한다는 얘기거든. 또 50km. 도로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착각을 해서 시속 100km인 도로에서 갑자기 이게 뭐 50짜리 도로로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순식간에 개입을 하는 거인 것 같은데, 저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 실험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그 도로의 최고 속도를 보는 거는 GPS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 GPS에 따라가지고 작동 여부와 오작동 여부인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 GPS 따라가는 오작동일 경우에 만약에 가정을 하면은 그건 이제 내비게이션 쪽에서 신호를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GPS 좌표 위치뿐만이 아니고 현재 내비게이션에 이걸 GPS를 땡겨와서 어느 길을 달리고 있다는 거를 정리를 하고 그 길의 최고 속도 얼마인지를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올라가 있는 내비에서 이제 이걸 맨매칭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맨매칭 쪽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내비의 맨매칭하고 분명히 이제 내가 테슬라면은 내비의 맨매칭에서 올라오는 좌표 정보하고 자체 GPS 정보 두 개를 같이 쓸 거예요. 왜냐면 맵에서만 못 믿고 맵에서 하는 각 나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의 이제 싱크 맞추는 게 뭔가 이상하면은 원인을 못 찾는 형태의 이제 오류가 나와요. 그럼 그럴 때 방법은 이제 하나씩 죽이는 거예요. GPS를 죽여보고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AB 쪽에 들어가는 것도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다 막아버리고 테스트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실험은 이제 내가 해야 될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해야지. 뭐가 문제인지. 저도 그건 최 대표랑 동일한 의견인데,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판교시요. 판교 서울에서 고속도로 지나다 보면은 시속 60km 제한 속도라고 뜰 때가 있어요. 그냥 고속도로인데 바로 옆에 있는 국도. 1차선으로 다닐 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3, 4차선일 때는 99%야. 근데 결국은 이제 테슬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지도나 맵이나 GPS 관련 시그널이나 이런 데서 유독 정밀도나 이런 게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면은 나도 그 부분에 동의해요. 근데 이제 사용자가 주변에 88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주변에 그렇게 국도하고 인접한 데도 전혀 아니고 거리가 20-30m 이상 떨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게 나왔다고 하면 저거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문제가 되겠고. 제가 이거를 테슬라에도 얘기를 했죠. 처음엔 테슬라에서 뭐라고 하냐면 맵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맵이 잘못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요, 제가 테스트를 여러 군데서 해봤는데 맵이랑 아무 상관없이 단독 고속도로에서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이 된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했더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할 때까지 조심히 타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자동차 결함센터에 고발을 했어요 저거를. 그래서 화성에 있는 그 연구소에 가서 테슬라 담당자랑 연구원 3명이랑 저거를 하는데 그 장소에서는 또 저게 안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계속 찍었던 거를 이제 결함센터에 제공을 했는데 지금 한 5달이 지났는데 결함센터에서도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왜 저런 문제가 생기는지. 저 정도면 안전에 영향을 충분히 치명적으로 주는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뒤에만 지금 들고 왔는데 GPS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 자, 이거 이제 시가책에다 꽂으면은 GPS 시그널 제모예요. 그래서 차에 GPS 안 잡혀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제 실험을 해보려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 같은 구간인데 이제 팬텀 브레이크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구간에 계속 발생을 하고 얘를 꽂아서 똑같이 한번. 그럼 얘가 되면 일단 GPS 신호를 차가 못 받기 때문에 여기 로직들이 GPS에서 움직이는지 아닌지를 일단 검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한번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속 30km에서 차가 서는 거는 큰 사고가 안 나는데 시속 100km, 110km에서 차가 갑자기 50으로 줄이니까 그래서 고를 경우에는 뒷차가 추돌을 하면 앞차한테 과실이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뒷차 과실인데 전용 도로에서 급격하게 이유 없이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앞차의 거의 70% 이상의 과실이 나올 수도 있고 그 경우에 따라서 고의 급정거로 해가지고 이제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난폭 운전. 이 차 사고가 이게 제 100%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서 뭐라고 하지 못하겠는데 이제 단톡방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모델 3예요. 모델 3가 오토파일럿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다가 좌우를 박았대. 그래서 이쪽을 박고 쓸고 옆에 다 터지고 내가 이거 보고 그 다음부터는 오토파일럿 켜고 하이패스 차로 통과를 안 해요. 무섭더라고. 야, 이게 오토파일럿을 믿어서는 이 사람도 분명히 오토파일럿 믿고 하이패스 통과했겠죠. 근데 차가 이렇게 처참하게 뭐 이건 폐차각인데 어쨌든 운전자 잘못이죠. 로함이 빠지는 거는 일부러 빼기가 상당히 어렵거든. 아니 서스펜션의 로어암 쪽에 바퀴를 연결해주는 부분에 볼트가 깨지면서 차량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당연히 미국에서 40건이 와서 그 조사를 했는데 37건은 사기였고 3건이 진실이었는데 그 3건 중에 1개는 뭐라고 했냐면 10번의 비포장을 주행을 해가지고 차가 바퀴가 빠졌다. 그래서 이게 차의 결함이 아니고 관리의 문제라고요. 비포장 10번 다니면 빠지는 게 차량 결함이고 차량의 운영의 잘못이라고 친다면 매뉴얼에 써 있어야죠. 그냥 오프로드에서는 절대 타지 마시고 10회 이상 시에는 바퀴가 빠질 수 있습니다. 써 있어야지. 아니 애들 장난감 차도 저런 차는데 저게 말이 되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네. 결국은 지금 큰 속도도 아니고 후진하면서 저 도로 경계석도 높이가 높은 것도 아니에요. 차 보통 주차장 나오는 정도인데 거기서 살짝 내려앉은 그 쿵하는 충격의 저 정도라고 하면은 일반 도로에서 발생하는 우리가 보통 이 포트홀이나 도로 큰 갈라짐 이런 데보다 훨씬 미미하거든요. 그런 포트홀에서 보통 타이어가 코드가 절상되면서 파괴돼서 찢어져도 로함이 빠지거나 휠에 손상 가는 경우는 진짜 저도 어디서 보고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자동차과 교수 17년, 20년 가까이 하지만 그래서 저런 상황을 가지고 오프로드 또는 충격적인 어떤 충격에 의해서 운전자의 사용 과실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만약에 주행 중에 저렇게 됐다 그러면 저는 아주 심각한 대형 안전에 그냥 차량 그냥 전복으로 바로 이루어져 버리니까. 왜냐면 주행하다가 앞바퀴 드라이브 샤프트가 부러져서 빠져버려도 차 뒤로져 버리는데. 그래서 늘 테슬라 얘기할 때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 모델 3를 만든다 뭐 이런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많은 인터뷰를 했는데 늘 우려하는 게 이런 부분이었어요. 뭐냐면 혁신의 아이콘으로서 성공한 것 같은데 자동차라는 것은 연간 4만 대, 5만 대, 많으면 10만 대의 대량 양산 체제를 갖추고 동일한 품질로 만들어내는지가 노하우고 뭐 자동차 쪽 산업의 일부지만 타이어 같은 경우도요 개발 기술과 양산 기술을 50대 50으로 봐요. 정말 성의껏 빚어가지고 정말 괜찮은 거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만두 이제 5분에 하나씩 만들어서 어떻게 먹자는 거예요.
10초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뻥뻥 터지고 만두 끓여놨더니 뭐 찢어지고 이러면 장사한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늘 개발 이후에 연간 5,000대 생산을 못 넘기고 뭐 10,000대를 넘기네 마네 이렇게 늘 걱정하고 이랬었는데 그걸 떠나서 저 양산 기술과 조립 품질을 포함한 모든 자동차의 생산 품질 기술에서는 아직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서비스는 두 번째 문제로 치고라도 서비스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심각한 저게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누가 타던 차가 아니고 저거 지금 대차 시켜. 노너카, 예, 대차. 그러니까 관리가 되고 있는 차를 가지고 뭔가 수리하는 동안에 이제 대차를 시켜주는 건데 그럼 기본적인 관리를 했다는 이야기거든. 대차 차니까. 근데 관리 한 개 나갔는데 저 정도다 그러면은 그리고 저거는 사고가 크게 안 나왔으니 망정이 이제 관리를 하는 대차 준 걸 가지고 도로에서 만약에 사고 났다 그러면 보상 문제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지금 테슬라가 저런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요즘 하는 얘기는 테슬라는 완벽한 차가 아니다. 그러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차라고 다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회사는 신경도 안 쓰는 부분에서 관리 문제가 발생하는데 로안 빠지고 보니까 이제 영상에서 뭐 볼트가 깨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설계 결함일 수도 있어요. 볼트가 저 깨져서 빠졌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저렇게 로암이 빠져서 바퀴가 빠졌다는 건 전기차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동차 문제는 거죠. 발통 문제. 발통 문제죠. 그러면 그 자동차 역사가 수백 년 된 회사들은 수백 년 전에 이미 겪어가지고 저는 문제점이 정말 보도가 되는 일이 거의 드물 만큼의 희귀한 사건인데 결국 여기는 자동차 생산 능력으로 본다면 양산 능력으로 본다면 뭐 수십 년 뒤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계기판이 지멋대로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속도계랑 계기판 또 죽었어. 계기판 안전 규정이 걸리는데? 트라스타 요즘 너나보다. 근데 이게 래퍼를 하고 이런 제도 때문에 칭송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아니 칭송하는 사람이 많다보다는 그냥 다 칭송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분이지.